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액재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액재배라고 하는 것은요, 시설 내에서 양액으로 뭡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게 이게 뭐 무토재배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험생 때 공부할 때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양액재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시설 내에서 작물을 그냥 그 토양에다 원래 재배를 하죠. 토양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토양 재배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또 연작 장애도 발생하기 쉽고 또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염류집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토양에 필수 원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인공 비료를 만들어서 질소 비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칼륨 비료 같은 거 뭐 이런 비료들도 풀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많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야 그렇다면 그 토양에서 키우지 않고 아예 우리가 토양의 필수 원소에 그런 것들이 다 적합하게 가미된 양액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면 어떨까 해갖고 재배하는 것이 바로 이 양액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액 재배 잘 봐보시면요, 다들 이게 땅에서 키우지 않고요, 그렇죠? 여기도 철골 구조대를 세워서 그 위에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죠. 다 위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양액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액 재배가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양액 재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딸기만 하더라도요, 이게 철골 구조대를 세워갖고 이 위에 천정 높이 부근에서 딸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을 무슨 재배라고 한다?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으로 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무슨 재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잘 봐보시면 높은 곳에 설치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께서 이름 붙인 것이 고설 재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면 한자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요 읽어봐 보면 이건 다 시설 재배의 장점만 이렇게 안내가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고설 재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높은 곳에 설치해서 재배하니까 고설 재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안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는 이게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 안에서 작물을 재배할까요? 예, 노지에서 재배하게 되면 그렇죠. 예, 작물이 자라는 일정 온도 하에서만 작물이 자랄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 보통 그렇게 이제 노지 재배업은 끝이에요. 한겨울에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는 시금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품목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물을 재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중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 재배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가 혼행성 채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수박 같으면 열매 채소니까 혼성 채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설 안에서 5월달, 8월달 일때 그 수박을 재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는 시설안이 좀 겨울을 지나니까 좀 춥겠죠. 예, 추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때는 혼행성 채소, 딸기가 열매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혼행성 채소라고 제가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딸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딸기 같은 경우는 수박 재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놀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딸기도 재배하고 또 다른 혼행성 채소도 재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재배는 연중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액 재배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하는데, 단점은 뭐겠어요? 이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무슨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쵸? 예, 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다 이제 안내가 돼 있을 거고, 장점은 뭐겠어요? 예, 토양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뭡니까 그 작물도 깨끗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연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은 대부분 좋은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작이 가능하며 연작 장애가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작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이거 양액 재배를 함으로써 자동화가 기계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양액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규격에다가 양액을 담아 갖고 거기다가 작물을 재배하니까 그죠? 예, 규모 확대가 가능하다. 기업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맞고요.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흙 같은 게 전혀 묻을 일이 없잖아요. 작물에.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 재배가 가능하고 기후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며 그렇죠? 예. 그리고 하다못해 사막 같은 데서도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흙이 필요가 없는데 양액으로 키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유 좋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또 이 좋은 만큼 그만큼 나쁜 게 있을 겁니다. 그 나쁜 거는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양액의 완충력이 낮아. 요게 지금 뭐냐면 완충 능력 우리 앞에서 우리가 토양편에서 공부를 했죠. 예, 충격을 완화한 능력이 낮다. 그러니까 양액에 만약에 어떤 그 뭡니까 병원체가 침입했다 칩시다. 그러면 전체 쉽게 팍 물이니까 양액이 물이니까 결국은 쉽게 뭡니까 침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이제 병충해 같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그 약하다. 그렇죠? 예, 완충력이 낮기 때문에 여기도 고려돼 있죠. 오염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무서워서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액 재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액 재배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저도 이제 이게 막 굉장히 그 혼선이 왔었어요. 공부할 때. 이거 어디는 뭐 그냥 뭐 그 갑자기 그냥 순환식 수경 방식 설명했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건 또 뭐야?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 양액 재배가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하는 거를 지금 양액 재배라고 한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직 양액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그 양액을 사용할 때도 요 고용 배지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양액을 주입해서 작물을 재배하겠죠. 그런데 그 양액을 이용하는데 작물을 지지하거나 산소 공급 등을 위해서 고용 물질을 배지로 이용하는 방식을 고용 배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지 있죠, 배지. 예, 요 틀은 뭐죠? 예, 그 고용으로 된 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공 배지경, 천연 배지경이 있죠? 예, 가공 배지경 어디에서 많이 봤죠? 펄라이트, 예, 버미큘라이트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돌가루 같은 거 있죠? 이런 인공 돌가루를 사용하는 걸 뭡니까?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뭐 양액을 주입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연 배지경은 우리가 피트모스 같은 게 이제 천연 유기물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예, 천연 유기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코코넛, 자갈, 모래 이런 게 다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연 배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요게다가 양액을 주입해서 뭡니까? 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고용 배지경이라고 하고요. 액상 배지경은 뭐냐면 이렇게 고용 배지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뭡니까? 양액만으로 뭡니까? 재배하는 방식을 액상 배지경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방막 수경 방식 아니면 다맥 수경 방식. 요 방막 수경 방식을 NFT라고 하고 그리고요 다맥 수경 방식은 DFT라고 해요. 요거 이제 그 다음 그 강의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방식이 있는데 요 방식을 바로 액상 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갖고 이제 수경 재배한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이 액상 배지경 양액 재배예요. 수경 재배. 그죠? 그러니까 고용 배지를 쓰지 않고 그대로 그 양액만으로 뭡니까? 재배하는 거를 액상 배지경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 배지경은 그럼 또 뭐냐? 그러면 여기 좀 양액은 여기 있잖아요. 양액이 있고
여기 이제 작물을 키우는데 양액하고 작물하고 현재 뭡니까 뿌리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맞닿아 있지 않고 있다가 분무기로 삑삑삑삑 이렇게 올려주면 뿌리에다가 뿌리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분사시켜주면 양액이 여기에 이제 뿌리가 흡수해가지고 양액 먹고 자라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을 기상배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 이제 분무경, 분무수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상배지경이라 한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순환식 수경 방식, 그죠? 예, 수경 방식이라고 하고 NF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NFT라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 같은 거다라고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FT가 뭔가 하면 뭐 뉴트리언트, 필름, 테크니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거의 약자다 정도 알면 되시고 그리고 요게 이 순환식 수경 방식을 또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 방막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요 순환식 수경 방식 요 그림을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요 필름 있죠, 필름. 예, 필름을 여기에 깔아놔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이 양액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양액을 이렇게 흐르게 해갖고 여기서 또다시 펌프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다시 양액이 흐르고 하는데 양액이 흐르는 상태에서 뭐를 하죠? 거기다가 작물을 뭡니까 그 재배를 하는 거예요. 예, 흐르는 그 양액. 그러면 그 양액이 흐르면 그걸 갖고 뿌리가 흡수해 가지고 작물이 자라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을 순환식 이렇게 순환되죠. 예, 양액이 순환되고 그리고 또 이게 얇은 필름 여기에다가 얇은 필름을 설치했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방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양액이 이렇게 순환된다라고 해갖고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는 방막 수경 방식, 순환식 수경 방식, 그리고 이제 영어의 약자로는 NFT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여기에는 이 경사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필름 베드를 경사지게 설치하고 이렇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바닥에 극히 얇은 막의 형태로 양액을 흐르게 한다. 그죠? 그래서 방막 수경 방식이다. 그 위에 뿌리를 닿게 해서 재배한다. 그렇죠? 베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높게 설치하여 작업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 요것도 뭐냐면 이렇게 물이 흘러야 되니까 가능하면 경사지게 이렇게 높게 설치해야만이 작업 효율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완만해 버리면 양이 잘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높게 설치한다.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양액 재배 하려면 그 양액 을 만드는 그 원수, 그 물의 조건은 뭐냐, 뭐 요거예요. 근데 그 조건도 결국 뭐겠습니까? pH 7에 가깝고, 그쵸? 예, 우리가 토양이 산성도 나쁘고, 알칼리성도 나쁘고, 중성이 가장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성이 가장 좋도록 이렇게 중성이 가장 근접하게 만드는 거고요. 전기 전도도와 무기온의 농도가 가급적 낮은 것이 좋다 그랬는데, 전기 전도도도 높아버리면 안 좋고요. 예, 무기온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것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용존 산소 농도가 높아야 요거는 결국 뭐예요? 산소 농도는 높아야만이 당연하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볼까요? 시설비가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간단하고 시설비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대망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뭡니까? 양액 재배 방식에서 순환식 수경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우리가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산소 부족이 없다. 계속 이렇게 양이 흘러버리니까 산소 부족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단점 양의 온도가 너무 높다, 고온기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점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수경 방식에서 뭐가 있었냐면
다맥 수경 방식이 있어요. 그죠? DFT라고 하는 이 다맥 수경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일반 횟집 같은 데 가면 수족관 있죠. 수족관. 예, 고기가 여기에 뭡니까? 뽀뽀뽀 막 공기 펌프를 해서 산소를 계속 뽀로록 이렇게 주입해 주죠. 이 고기가 여기서 죽지 말라고. 그렇죠? 예, 그 수족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수족관을 만들어 갖고 공기 펌프로 계속 산소가 공급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작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여러분께서 쉽게 이렇게 숙지하려면 어떻게 하면요? 담가서 키우는 방식이다. 담갔다. 여기 뭐 봐보세요. 예, 수족관에 그 뭡니까? 양액을 수족관에 꽉 채워놓고 그 위에서 그냥 그대로 뭡니까? 작물을 담가서 재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담가서 재배하는 방식을 다맥 수경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요. 딱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맥 수경 방식은 담가서 키우니까 수족관에 보면은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요 다맥 수경 방식은. 그죠? 예, 요 공기 펌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기출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양액 재배 방식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2회, 3회, 4회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다가 5회 때 처음으로 수경 재배에 가능한 원수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5회 때 그 시험을 풀어온 선배님들께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렇죠? 1회, 2회, 3회, 4회에서는 시설 재배의 뭐 특징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연질 필름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만 물었다가 갑자기 5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수경 재배 사용하려면 결국은 작물 재배에 적합한 그 원수를 써야 될 거다. 예, 우리는 그 생각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철분 함량이 높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은 거예요. 중간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높다 이랬으니까 이거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문학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ppm 이상인 물, 이것도 이상, 너무, 뭔가, 너무 많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것도 아닌갑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게, 나트륨 함량이 몇 ppm이 적당하다. 이것까지 공부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요 한계가,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경, 그 세배 사용하는 원수가 어떤 것이 적합한지 일일이 공부하려면 끝도 안도 없겠죠. 그렇죠? 예. 다 작물별로 또 다르고 원수 그런 것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산소가 pH가 7에 가까운 물. 이건 뭐예요? 7이 뭐냐면 중성이잖아요. 예. 토양도 중성이 좋더라. 이게 당연하게 이게 중성이니까 답은 3번. 요렇게 체크하는 것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그쵸? 이걸 갖고, 이래 나왔으니까, 수경재배 사용하는 가능한 원수에 대해서 막 또 공부합시다 하고 막 계급품 물고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면은, 그렇게 안내하면 공부할 지식이 1년 공부해도 부족한데, 뭐 대단한 시험이라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건데, 그쵸? 예. 그런 것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여기도 보면 100ppm 이상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너무 많아. 예. 그죠? 너무 많은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미 충분히 뭔 얘기인지 아직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정도의 점수만 획득하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구태 이런 걸 갖고 또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과거에 나왔으니까 또 이거 나올지 몰라고 공부를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해봐보세요. 다른 거 진짜 맨날 나오는 거 도리어 그걸 공부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또 나쁜 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6회 때 나온 문제 보겠습니다. 무토양 재배의 장점. 그죠? 이 무토양, 토양 없이 재배하는 것이 결국 뭐다? 양액 재배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보겠습니다. 배지의 완충능이 높다? 예,
이게 틀렸죠? 예, 완충력이 높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물 같은 거, 예, 토양, 무기물 같은 경우가 결국 토양의 완충 능력을 증대시킨다. 그게 이제 장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성비가 내려도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게물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충력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단점이다라고 쉽게 병원군이 침입된다. 그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1번을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연적 재배 가능 좋아. 아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예, 자동화가 용이해. 아이고 좋네. 예, 청정 재배가 가능해. 아이고 좋아. 예, 이러니까 뭡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뭐죠? 양액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7회 때 나온 문제 볼까요? 다맥 수경. 아유, 요 뭐죠? 예, 다맥 수경은 DFT인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담가서 재배하는 거. 예, 양액에 담가서 재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됐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맥 수경 방식은 수족관을 또 올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기방울이 뻐글뻐글 올라와줘야 여기서 담가서 재배하는 작물이 어떻게 돼요? 예, 산소가 부족함이 없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이거 뭐야 거의 그건 어떤 거야? 아무리 공부해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우리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딱 한두 가지 정확한 키포인트만 정확하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배대의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의 흐리. 이거는 뭐예요? 순환식 수경 방식, 방막 수경 방식이죠. 예. 그리고 배지로는 펄라이트와 안면 등이 사용된다. 이거는 뭐죠? 고용 배지경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액상 배지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고. 4번은 배대를 높이 설치해서 작업외를 높일 수 있다. 아, 요건 경사진을 좀 높게 한다. 뭐죠? 방막 수경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순환식 수경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1번 체크할 수 있겠죠. 7회 때 그렇게 나왔고 8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재배법, 양액 재배 배들을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다. 좀 높게 설치한다. 이게 뭐죠? 벌써 딱 나오죠? 순환식 수경 방식. 그죠? 근데 순환식 수경 방식이 없네? NFT? 예, 요거겠죠. 그렇죠? 예, 요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예, 딸기 재배 널리 활용. 이게 사실 이게 딸기를 재배하는지 뭘 재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농가재배 노동환경개선이 청정 재배사 다 당연하게 뭐예요? 예, 양액 재배는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요거 딱 키포인트는 뭐예요? 찾을 수 있는 거. 요거 빼놓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허리 높이까지 설치해. 높게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양이 좀 높게 설치해야 양이 여기서 뽀로로 잘 흐를 거 아닙니까? 잘 흘러야 작물이 여기다가 작물을 여기 재배를 하면 작물이 여기서 잘 이렇게 뿌리로 양분을 잘 흡수를 해서 재배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바로 요 방식이 NFT 재배 방식, 순환식 수경 방식, 방막 수경 방식. 아이고, 참, 용어도 3가지씩 암기를 해야 되니까 동일한 건데도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쵸? 자, 8회 때 이렇게 나왔고요. 자, 9회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또 똑같아요. 배대의 바닥에 일정한 크기의 기울기로 얇은 막상의 양액이 흘러. 대막 뭔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순환식 수경 방식, 방막 수경 방식, NFT 재배 방식. 요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8회 때 나온 문제가 그대로 9회 때도 말만 조금 바꿔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식 수경 방식이 지금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고 하니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별로 이렇게 보급도 안 돼 있는 것이 출제될 리가 없겠죠. 자, 10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양액 재배 방식. 고용 배지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액상 배지경 아니면 기상 배지경이겠죠? 그렇죠? 예, 고용 배지경, 안면경, 폴라이트경은 벌써 이제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배드의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만들어 양액을 흘러보내는 방식. 이게 뭐죠? 예, 순환식 수경 방식, NFT 방식.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8회, 9회 때는 NFT 재배 그걸로 이제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NFT가 없네요. 뭐가 돼 있어요? 방막 수경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쵸?
참 진짜 아이고 학자님들아 이왕이면 동일하게 그 한 가지만 써.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 그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출제역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NFT 방식, 순환식 수경 방식, 방막 수경 방식 계속 같이 제가 떠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방막수경 방식. 계속 지금 3회 연속이 이게 나온 겁니다. 이 다음에 그 뭐요? 담가서 재배하는 거. 예, 수족관, 뽀글뽀글, 산소 공급 장치 필요해.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에 수경 방식. 요거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봐봐야 결국 나왔던 것은 순환식 수경 방식만 알면 8회, 9회, 10회가 계속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1회 때는 그 나트륨 등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재배환경 B편에서 제가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오늘,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총 5일간에 거쳐서, 하루에 5강씩해서 25강으로,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마무리 특강이 이거 그냥 조금 몇 개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공부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들 재배학을 어려워하시니까 적어도 이 마무리 특강만 들으셔도 적어도 재배학 진짜 70점 정도 맞는 것은 1도 아니게 껌딱지처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 내용을 다 포함시켰고 기출문제도 1회부터 11회까지 거의 전 문제를 다 제가 키워드별로 풀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면 적어도 재배학 이제 큰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상법보험편을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농업재보험 법령에 대해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요 내용은 법 두 과목은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처럼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 한두 개만 딱 알고 있으면요,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적어도 재배학에서 한 60점, 70점 맞는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법 과목에서 80점 이상은 그냥 껌딱지처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도 지금 재배학 투입한 시간에 한 30% 정도만 투입하면 90점 이상은 무난하게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2주가 지나고 나면 5월 9일 그 해당되는 주에 5월 5일 날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강의 중에도 강조했듯이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진짜 정말 이런 거 문제가 출제됐네. 이건 뭐야? 이런 문제가 반드시 6문제, 7문제가 나와요. 예, 제가 모의고사 또한 당연하게 그렇게 문제를 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면 진짜 정말 시험장 가서 이건 뭐야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첫 번째로 막을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 그런 문제도 직접 이렇게 한번 미리 풀어봄으로써 시험장에서는 두근거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점수가 만약 70점이 나왔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도 시험 날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획득 점수는 70점 내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난이도까지도 거의 다 맞춰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5월 5일 날 그날은 다들 여러분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날은 쉬시는 날이니까 그날은 제가 모의고사 올려드릴 테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를 또 이렇게 한번 시험 전에 꼭 한번 풀어보시면 내가 이번에 합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로 5월 5일 날에 벌써 여러분께서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상법보험편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